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어느새 조별리그 최종전 일정이 진행 중입니다. A, B, C, D조 일정이 막 끝났고요. 16강 대진표도 속속 결정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전 드라마 이변도 연일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도 포르투갈과의 마지막 경기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주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영국 공영방송 BBC가 월드컵 승부 예측, 스코어 예측 진행하고 있는데 이변도 맞추고 있고 꽤 많은 결과들 정확하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던 크리스 서튼이 프리미어리그 승부 예측에 이어 이번 월드컵 승부 예측을 디테일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포르투갈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H조의 경우의 수가 굉장히 복잡한데 그 경우의 수에 따라서는 이 예측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금부터 남은 경기들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 승부 예측 풀버전으로 해설해드리겠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마지막 경기 한국의 경기는 12월 3일 토요일 0시에 킥오프합니다. 가나와 우루과이의 경기도 같은 시간에 킥오프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크리스 서튼은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은 어떤 팀이 올라갈지 또 각각의 결과 스코어까지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크리스 서튼의 대회전 예상을 보면 프랑스가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타이틀을 방어하며 우승할 것이다. 그리고 잉글랜드는 8강에 오를 것이고 웨일스는 조별리그에서 탈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일단 웨일스의 조별리그 탈락이 적중이 됐고 잉글랜드와 프랑스는 안정적으로 16강에 올랐습니다. A조의 승부 예측을 한 내용을 살펴보면 꽤 많이 정확했어요. 다만 좀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 에콰도르를 대회전 예상에서는 3위로 탈락할 것이다라고 전망한 것이 맞았어요. 즉 네덜란드가 A조 1위로 16강에 오르고 세네갈이 2위가 될 것이다. 요 예상은 맞았는데 대회를 지켜보면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로 가면서 경기 예측을 바꾸다 보니까 이 경기 예측대로 순위를 매겨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콰도르와 세네갈의 경기에서 에콰도르가 이제 이긴다면 에콰도르와 세네갈의 경기에서 크리스 서튼은 에콰도르가 2대1로 이긴다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렇게 됐다라면 에콰도르가 세네갈을 제치고 이제 16강에 오를 수가 있었는데 실제 결과는 세네갈이 2대1로 승리하면서 에콰도르가 탈락한 것입니다. 대회전에 생각했던 네덜란드와 세네갈의 강세는 유지가 됐지만 대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적중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네덜란드가 개최국 카타르에 2대0으로 완승을 거둘 것이라는 결과는 결과뿐 아니라 스코어까지 정확하게 맞추면서 일단은 A조 적중률 매우 높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B조인데요. 잉글랜드가 웨일스에 3대0 완승을 거둘 것이다라는 결과 스코어까지 정확하게 맞췄고요. 이란과 미국의 경기는 1대1 무승부를 예상했는데 아슬아슬하게 틀렸어요. 사실 이란이 충분히 동점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었고 비길만한 경기를 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란이 조금은 전반전에 비기기만 해도 유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경기를 했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미국에 1대0으로 패하고 말았죠. 크리스 서튼이 대회전에 예상한 결과대로 나왔습니다. 잉글랜드가 B조 1위, 미국이 2위를 차지할 것이다라는 대로 16강 진출팀이 결정이 됐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이란과 미국 경기도 한 골 차이 아슬아슬하게 틀렸다. 즉 서튼의 적중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 3라운드 조별리그 결과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끝난 C조의 결과인데요. 폴란드와 아르헨티나의 경기는 아르헨티나가 2대1로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폴란드가 한 골도 넣지 못했던 부분만 조금 틀렸어요. 그리고 사우디와 멕시코의 경기도 멕시코가 1대0으로 이길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결과는 멕시코의 2대1 승리였거든요. 즉 골차는 맞췄는데 세부 득점이 틀렸다. 결과는 확실하게 맞추면서 아르헨티나가 조 1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맞췄거든요. 다만 이제 멕시코가 조 2위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결과대로는 이제 이 골득 실차 다득점까지 살펴봐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었지만 어찌됐거나 멕시코가 이제 3위로 탈락을 했고 폴란드가 2위로 16강에 오르게 됐습니다. 다음은 D조입니다. D조에서는 큰 이변들이 많이 나오면서 크리스 서튼이 전 경기 결과를 틀렸어요. 일단은 대회 전에는 프랑스가 1위, 덴마크가 2위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건 거의 모든 전 세계 전문가들이나 미디어가 예상을 했던 그 부분이에요. 실제 결과는 덴마크가 최하위로 탈락을 했고 프랑스와 호주가 16강에 오르는 대반전이 벌어졌는데요. 그 결과 자체도 놀라웠던 게 호주와 덴마크의 마지막 경기에서 크리스 서튼은 덴마크가 2대0으로 이겨서 결국에는 16강에 갈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정반대였던 호주의 1대0 승리였고요. 프랑스가 그래도 두 경기를 모두 이기면서 16강을 조기에 확정했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튀니지에 비길 것이다, 1대1로 비길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요. 이 결과가 맞을 뻔했어요. 왜냐면은 튀니지가 선제골을 넣긴 했지만 후반 추가 시간이 끝나기 전에 그리즈만이 동점골을 넣고 경기가 끝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VAR 체크를 통해서 이 골이 취소가 됐고 결국 튀니지가 1대0으로 승리를 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D조의 최종전 두 경기는 결과까지 틀렸고 또 16강 진출팀 한 팀도 틀리면서
가장 예상하기 어려운 조였다, 이런 것이 드러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내일 새벽에 경기가 펼쳐질 E조와 F조의 예측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는 경기는 일본과 스페인의 경기죠. 일본이 이긴다면 16강에 올 수 있고, 비길 경우에도 독일과 코스타리카의 경기를 지켜봐야 되지만 사실 꽤 불리할 수 있겠죠. 독일이 코스타리카를 크게 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은 이겨야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본의 돌풍을 예상했고 일본의 16강 진출까지도 전망했던 크리스 서튼은 대회를 지켜보고, 특히 코스타리카에 패배한 일본의 상황과 독일이 스페인과의 경기에 보여줬던 반전의 경기력을 통해서 일본이 탈락할 것 같다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스페인의 2대1 승리를 예상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코스타리카전 패배로 일본의 16강 진출 가능성은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이 경기에서 비기는 것만으로는 조별리그 통과가 충분하지 못할 수 있다. 나는 일본이 확실히 스페인을 이길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많은 골이 나오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스페인은 이번 대회에서 최고의 축구를 펼쳐 보이고 있는 가장 눈길을 끄는 팀이다. 일본이 상대하기에 스페인은 너무 강할 것이다. 스페인의 스타일은 일본이 대응하기에는 잘 맞을 수 있다. 스페인은 경기를 주도하는 팀이고 일본은 역습을 펼치는 팀이다. 그러나 일본은 이 경기에서 기회를 잡지 못할 것이다. 사실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라고 본다. 일본은 조별리그를 눈부시게 시작했지만 뒤늦은 반전은 어려울 것이다. 즉 스페인을 상대로 이제 승점을 따내기도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상성상으로는 독일을 잘 막아내고 역습했던 일본의 스타일이 스페인의 압도적인 점유 축구에 맞서서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해도, 스페인은 독일보다 그 점유 능력이 훨씬 뛰어나고 문전에서의 빌드업과 공격 창출 능력까지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일본이 스페인을 무실점으로 막기 어려울 것이다. 한 골 정도는 넣을 수 있어도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 즉 일본은 패배하며 1승 2패로 탈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코스타리카 독일의 경기인데요. 일본이 원치 않는 결과를 역시 예상을 했어요. 독일의 4대0 대승을 예상한 것인데요. 독일의 16강 진출을 위한 좋은 흐름이다. 독일의 행운이 따르기도 했지만 코스타리카와 경기에서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독일은 좋은 공격수들을 몇몇 보유했다. 수비 라인이 취약한 편이지만 편안하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독일 대표팀의 전력이 좋지 않다. 그래서 일본이 16강에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일단은 이 행운이 따르는 게 뭐냐면은 코스타리카 상대로 일본이 비기기만 했어도 굉장히 유리하게 16강 진출을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코스타리카에 패배한 상황이 됐고, 그런 결과가 독일에게 행운으로 작용을 했고, 또 독일이 두 번째 경기 스페인과의 경기에서 필크루크라든지 또 교체로 들어왔던 새롭게 투입했던 선수들, 부상에서 들어온 사네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통해서 경기력이 또 개선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수비에는 문제가 있지만 공격력이 살아났다. 즉 코스타리카를 상대로 스페인 실점으로 이겼다면 독일도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대량 득점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페인이 조 1위, 일본이 조 2위로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을 바꿔서 일본이 3위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한 것인데요. 서튼의 예상대로라면 스페인이 2승 1무 2조 1위로 올라가고, 독일이 1승 1무 1패로 2위, 그리고 일본은 1승 2패, 코스타리카도 1승 2패로 탈락한다라고 예상을 한 것입니다. 골득실 차로 일본은 3위에 만족해야 될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요. F조도 이변이 발생하고 있어요. 바로 이제 크로아티아와 벨기에 두 팀이 16강에 오를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또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는데, 마지막 경기에서 두 팀이 맞대결을 펼치게 됐고, 그로 인해 두 팀 중에 한 팀은 탈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측 내용 살펴보면 벨기에 팬들에게 조금 마음 아픈 얘기들이 있는데요. 케빈 더브라이너는 벨기에가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하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말했다. 그게 요점을 제대로 짚은 것이다. 벨기에는 나이든 팀이다. 2019년에 첼시를 떠나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뒤 에덴 아자르는 많은 부상을 입고 또 쇠퇴했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아자르는 과거에 역동적인 플레이로 많은 선수를 제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과체중 선수로 보인다. 벨기에는 공격 상황에서 교묘하고 위협적인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힘든 과업을 마주했다. 더브라이너는 여전히 누구도 보지 못하는 길로 패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선수이긴 하다. 벨기에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 나는 벨기에를 무시해야 될 것 같다. 벨기에는 한 시대의 종말을 구할 것이다. 황금 세대로 이뤄야 했던 성취를 이루지 못한 채 말이다. 여전히 벨기에에 좋은 선수들이 있고, 특히 세계 최고의 플레이메이커인 더브라이너가 있지만, 더브라이너의 최근 인터뷰 내용도 벨기에의 또 다른 베테랑 선수들에게 조금 심기를 건드린 부분들도 있고, 무엇보다 벨기에가 지난 대회 4강에 올랐고 또 유로 2020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였지만 결과를 내지 못한 것은 이번 대회 들어서 더욱 경기력이 떨어진 벨기에 입장에서 우승이라는 뭔가 결과를 내놓기에는 한없이 부족한데, 우승은커녕 16강도 오르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마찬가지로 이제 노쇠화 경험을 보였던 크로아티아는 조금씩 세대 교체를 하면서 더 나은 모습을 보였고, 또 모드리치가 여전히 또 건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번 경기 크로아티아가 3대1로 크게 이길 것이다. 크로아티아가 캐나다를 상대로 선제골을 내줬지만 결국 4대1로 뒤집었던 그 결과와 저력을 봤을 때는 크로아티아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하지만 이 경기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실제로 예상대로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모로코가 돌풍의 팀
팀으로서 캐나다를 제치고 16강에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모로코는 이번 대회에서 정말 인상적인 팀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벨기에를 이길 때 보여줬던 신체 능력이 대단했다. 2차전에서 벨기에를 꺾었기 때문에 이제 모로코가 아주 유리한 상황이 된 것이죠. 모로코는 최근 대표팀이 치른 6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 중이다. 수비도 좋다는 얘기예요. 반면 캐나다는 크로아티아와의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으며 순조롭게 출발을 했지만 결국엔 산산조각이 나면서 조기 탈락을 했다. 두 팀 모두 이 경기에서 방식을 바꾸진 않을 것이다. 나는 모로코가 벨기에를 2-3골 차로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비슷한 방식으로 캐나다를 압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했어요. 캐나다가 열심히 뛰어보겠지만 결국 뒷공을 내릴 수밖에 없고 모로코가 벨기에를 상대로 한 골 차로 2차전에서 이겼지만 실제로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그 모습들을 또 보여주면서 캐나다를 상대로는 이제 2골 정도 넣을 수 있다. 2대1로 이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예상대로 보자면은 현재 크로아티아가 1승 1무, 모로코도 1승 1무잖아요. 크로아티아가 벨기에를 꺾고 2승 1무, 모로코가 캐나다를 꺾고 2승 1무가 돼서 골득 실차로 조 1위를 가리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서튼의 예상대로라면 크로아티아가 더 많은 골차, 더 많은 골을 넣고 1위를 차지하고 모로코가 2위가 될 거라고 했는데 이 부분까지도 바뀔 수 있는 그 이변 변수가 있습니다. F조의 결과는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경기 끝나고 저희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G조입니다. 만약에 한국이 16강에 오르게 될 경우 G조 팀들을 만나게 되는데 일단은 G조에서는 브라질이 1위가 유력하고 세르비아와 스위스가 2위 경쟁을 하는 상황이 됐어요. 일단 서튼은 세르비아가 스위스를 2대1로 꺾고 16강에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스위스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세르비아를 만났을 때 승리를 했었고 또 세르비아는 지금도 16강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에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데 나는 세르비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서튼이 얘기를 했어요. 그건 약간 본인의 예상이 아니고 서튼과 함께 BBC에서 승부예측을 하고 있는 기록 전문가의 스탠맨 데이브가 그의 이제 축구 지식을 기반으로 이번 대회 다크호스로 세르비아를 지목했으니까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다만 이번에 틀리면 이제 안 믿겠다. 농담까지 했습니다. 결국에 이제 스위스보다는 세르비아의 경기력이 더 좋다라고 이제 하면서 세르비아가 2대1 승리로 조별리그 순위를 뒤집을 거라고 본 거고요. 카메룬과 브라질의 경기는 브라질이 이미 2연승으로 16강 진출을 확정을 했지만 그럼에도 워낙 스쿼드가 두텁기 때문에 카메룬에 4대0으로 크게 이길 것이다. 게다가 카메룬도 16강의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러려면 대량 득점 승리가 필요하다 보니까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고 그 뒷공간을 다 내줄 거라는 얘기인데요. 브라질이 16강을 확정한 가운데 세르비아와 스위스의 경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카메룬도 기회는 있지만 차이점이라면 브라질이 무조건 이겨야만 16강 진출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브라질이 이번 경기에 몇몇 변화를 줄 수는 있지만 카메룬이 전진해서 경기를 한다면 경기는 일방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 오히려 브라질이 역습하면서 쉽게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크리스 서튼은 대회 전에 G조를 예상하면서 브라질이 조 1위, 세르비아가 2위로 진출할 거라고 했는데요. 현재 이제 순위를 보면은 브라질이 2승으로 1위, 스위스가 1승 1패 2위, 카메룬이 1무 1패, 세르비아가 1무 1패인데 골득실차 열세로 세르비아가 최하위까지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서튼이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브라질이 3전 전승으로 16강에 오르고 세르비아가 1승 1무 1패, 스위스가 1승 2패, 카메룬이 1무 2패가 되면서 세르비아가 2위로 16강에 오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럴 경우 H조의 1위를 만나게 되고 브라질은 H조의 2위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H조의 1, 2위는 누가 될까요? 크리스 서튼의 예상을 보자면 일단 우리의 경우의 수를 보면은 가나와 우루과이의 경기는 가나가 이길 경우 우리에게 모든 희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루과이가 이기는 게 좋고 혹은 비겨줘라도 줘야 되는데 크리스 서튼은 우루과이가 2대1로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H조의 가장 큰 이슈는 누가 2위로 16강에 오르냐다. 아마 이 팀은 브라질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나는 우루과이가 2위를 차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 우루과이는 포르투갈전 패배 당시 모든 것을 바쳤다. 이번 경기에서는 비록 가나가 공격적으로 위협을 가할 수도 있겠지만 절박한 상황 속에 우루과이가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일단은 골득 실차라든지 모든 것들을 떠나서 우루과이는 16강에 오르기 위한 최소 필요 조건인 승리를 챙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한 것인데 그 다음으로 이어질 한국과 포르투갈의 경기 예상을 보면 한국이 그래도 여전히 조 2위로 16강에 오를 것이다 라는 것을 크리스 서튼은 지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포르투갈에 1대0으로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포르투갈은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했지만 조 1위 자리를 내줄 수도 있다. 브라질과 다음 경기에 상대하는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골득 실차에서 가나에 앞서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그래도 포르투갈이 몇몇 선수는 쉬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국에게도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 가나가 만약 우루과이의 대승을 거두면은 가나가 1위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포르투갈은 16강에서 브라질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경기에 마치 프랑스가 튀니지에 됐듯이 전체적인 로테이션을 가동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가나가 우루과이에 크게 이길 가능성이 많지 않고 포르투갈도 한국에 진다라고 크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일부는 가동할 것이다. 절반 정도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사실 한국이 또 생각보다 좋은 경기를 갖고 있으니 풀 전력이 아닌 포르투갈 상대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많은 골을 넣지 못하겠지만 끈끈한 수비에 또 조직력에 점유에
후에 한 골 정도를 넣고 1대0으로 이긴다면 결과가 바뀔 수 있다. 즉 현재 한국이 3위고 가나가 2위인데 가나가 우루과이에 패배하면 1승 2패가 되면서 탈락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겨도 한국 우루과이가 또 동시에 1승 1무 1패가 돼요. 그런데 우루과이가 한 골 차로만 이긴다면 가나의 승리를 해도 골득실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한국은 한 골 차로 이길 경우 골득실이 제로가 돼요. 그래서 한국이 골득실차 우위로 2위, 우루과이가 3위가 돼서 포르투갈과 한국이 16강에 오르고 한국은 16강에서 브라질을 만나게 될 것이고 포르투갈은 세르비아를 만날 것이다. 세르비아와 월드컵 유럽 예선 리턴 매치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것입니다. 이 예상이 실제로 적중할지는 바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날들이 찾아왔습니다. 12월 2일 금요일 새벽 4시에는 2조 최종전 일본 대 스페인, 코스타리카, 독일의 경기를 통해 호주에 이어 또 한 팀이 아시아 팀이 16강에 올 수 있을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2월 3일 토요일 0시에는 한국 대 포르투갈, 가나 대 우루과이가 동시에 경기를 치르고 G조 경기 조별리그의 마지막 중에 마지막 경기는 새벽 4시 카메룬과 브라질, 세르비아 대 스위스의 경기가 이어집니다. 이 경기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준TV에서 바로바로 분석하고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경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무조건 포르투갈에 승리를 해야 되고요. 우루과이가 가나에게 승리할 경우에는 골득실차를 다뤄야 되는데 우루과이가 2골 차로 승리해야 한국과 정리될 수 있고 결국에는 우루과이가 자력으로 올라가려면 3골 차로 이겨야 된다. 그래서 한국이 유리하다. 그리고 가나와 우루과이가 무승부를 거둘 경우에는 한국과 가나가 이제 한국이 1골 차로 이길 경우에는 골득실에서 같아지는데 가나와 다득점 경쟁을 할 때 가나에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비길 경우에 우리가 포르투갈을 2골 차로 이겨야 된다. 그리고 가나가 이기면 우리는 탈락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을 응원하면서 동시에 우루과이가 적당히 이기기를 응원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우리가 기적같이 16강 진출을 이룰 수 있을지 경기 지켜보고 돌아오겠습니다. 한준TV에서 월드컵의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